내가 내 어머니잖아. 철민아, 날 왜 모른 척해?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유경자는 조용히 눈을 뜹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일어나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세수를 마칩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유경자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일하며 거칠어진 손, 평생 구부정하게 일하느라 굽어진 어깨,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미숫가루 한 컵으로 아침을 때우고 청소도구들을 챙깁니다. 걸레, 세제, 고무장갑까지 빠짐없이 가방에 넣으며 유경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철민이만 성공하면 됐지. 나는 아직 쓸모가 있으니 다행이지. 권 실장이 소개해준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를 알아주는 상인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릎이 아파오래 서 있기 힘들어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유경자는 어린 철민이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워내야 했던 그 시절, 보리밥에 김치만으로도 행복해하던 철민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 그때 철민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벤처 사업에 성공해서 지금은 중견 IT 기업의 대표까지 되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유경자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물론 요즘엔 철민이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졌고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경자는 이해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유경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희뿌없지만 유경자에게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 일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유경자를 버티게 해줍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건강하니까요. 오늘도 성실히 일하고 돌아가서 철민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라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권 실장의 전화가 온 것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유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왔어요. 조건이 꽤 좋습니다. 권 실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경자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어디인데요? 강남이에요. 대저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주 3회, 시간당 15,000원이니까 괜찮죠? 유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남이라는 동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변두리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그런 부자 동네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집주인이 급하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자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이 손질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도착한 강남의 주택가는 유경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큰 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비싼 차들이 대문 앞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권 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걸으며 유경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나 같은 늙은이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정말 궁전 같았습니다. 유경자는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왠지 익숙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로 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유경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철민아.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철민이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며 많이 변했지만 유경자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 보리밥을 먹으며 웃어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철민 역시 어머니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아니, 이 집이 내 집이었니? 유경자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권 실장이 소개해준 일자리가 하필 자신의 아들 집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때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도우미 아주머니 온 거야? 철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유경자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발 모른 척 해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유경자는 일주일에 3번씩 아들의 집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박서진은 시간이 갈수록 유경자를 더욱 하찮게 대했습니다. 아줌마, 이 바닥 좀 다시 닦아요. 얼룩이 남아있잖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 뒤쪽까지 제대로 하세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오늘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니까 나갈 때 가져가세요. 박서진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유경자는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았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철민은 유경자가 오는 날이면 일찍 회사에 나가거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칠 때면 어색한 눈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유경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유경자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외출한 사이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 철민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박서진이 위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서재는 1층에 있었습니다. 유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익숙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유경자는 놀라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철민이 10살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철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유경자는 손을 떨며 서랍을 더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철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리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 철민이, 시장에서 유경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철민이, 추석날 낡은 한복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까지. 이 사진들을 철민이가 왜 여기에 숨겨두었을까? 유경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철민이는 늘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장사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경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경자는 서둘러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가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철민이 서재로 들어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청소만 하라고 했잖아요. 철민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유경자는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미안해요. 청소하다가. 됐어요. 손대지 말고 나가세요. 철민은 유경자를 밀어내고 직접 사진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경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이렇게 숨겨두고 있다니, 아들에게 자신은 대체 어떤 존재인 것일까요? 철민아, 나가세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고 가세요. 철민은 유경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유경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경자는 버스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경자는 다시 철민의 집에 나갔지만 아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철민은 의도적으로 유경자가 오는 시간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진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유경자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청소 좀 대충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손님들이 와서 집이 더러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유경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박서진은 팔짱을 끼고 유경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유경자가 부엌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서진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 진짜 늙었어. 일도 느리고. 근데 뭐 워낙 급해서 구한 거라. 전화 너머로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경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이 원래 착해서 나이 많은 분들 잘 챙겨줘. 어렸을 때 어려웠나 봐. 박서진은 계속해서 유경자를 비하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유경자는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유경자는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지만 박서진은 철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도우미 아줌마 좀 이상해. 오늘 당신 서재 쪽을 자꾸 기웃거리더라고.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응, 뭔가 찾는 것 같더라고. 혹시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야? 박서진의 질문에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다행이야. 요즘 도둑질하는 도우미들도 있다던데. 그 주 금요일 박서진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습니다. 유경자는 혼자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민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오려고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유경자와 마주친 철민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서재로 향했고 유경자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잠시 후 박서진이 친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박서진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언니, 우리 집 어때? 넓죠? 와, 정말 크다. 당신들 잘 사네. 두 사람은 집안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거실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 누구야? 당신 남편이랑 어렸을 때 찍은 거네. 박서진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철민과 젊은 시절의 유경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여기 놓인 거지? 박서진은 사진을 들고 철민을 찾아갔습니다. 철민은 서재에서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뭐야? 철민이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 당신이랑 어렸을 때 찍은 거잖아. 설마 저 도우미 아줌마가 당신 엄마야?
박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철민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동네 아주머니였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도와주시던 분이야. 정말? 그럼 왜 이런 사진이 여기 있는 거야? 어렸을 때 고마워서 간직했던 거야. 별 의미 없어.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유경자는 이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동네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경자를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유경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 오는 골목에서 우산도 없이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유경자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도와주시던 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철민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었구나. 그날도 어김없이 철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집에서 일한다는 생각 대신 자신이 원치 않는 존재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박서진은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유경자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날카롭게 지적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다시 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이 바닥 물기 제대로 안 닦였네요. 다시 해주세요. 화장실 거울에 얼룩이 있어요. 좀 더 꼼꼼히 해주시겠어요? 유경자는 묵묵히 모든 것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러움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수요일 오후 권 실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할머니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방송국에서요? 네, 과거에 전통시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요.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삶을 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가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 인생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어떠세요? 유경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국 스태프들이 유경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을 보고 유경자는 긴장했지만 스태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경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40년을 일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카메라는 유경자의 진솔한 표정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보리밥에 김치만 먹어도 아들이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기자의 질문에 유경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정말 성공했어요. IT 회사 대표까지 되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유경자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유경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의 힘겨웠던 나날들,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 그리고 지금의 가사도우미 일까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직 건강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방송 스태프들은 유경자의 진솔함에 감동했습니다. 카메라맨도 몰래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태프들이 돌아간 후 유경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이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습니다. 이 방송을 철민이가 볼까? 유경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방송은 2주 후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유경자는 그때까지 평상시처럼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경자는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방송 제목은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유경자의 인터뷰는 프로그램의 메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시장에서의 고된 삶, 홀로 아들을 키워낸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가사도우미 일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서 유경자의 눈물과 자랑스러운 표정이 교차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철민이라고 IT 회사 대표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서울대학교까지 나와서 방송에서 철민의 이름과 회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유경자는 아들을 자랑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들은 유경자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했지만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민 대표의 어머니가 지금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성공한 아들이 있는데
왜 혼자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실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철민의 회사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신상 정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철민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비상사태를 맞았습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철민 대표님, 어머니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현재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성공하신 아들이 있는데 왜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철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겨우 사무실로 피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주주들과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가는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고 고객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요? 언론에서는 효도하지 않는 기업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철민은 회의실에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한편 박서진은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와 댓글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그 도우미 아줌마가 당신 엄마였던 거야? 철민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서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서진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 박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했다는 걸 알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이혼해. 박서진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철민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문을 연 유경자는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철민아, 왜 이렇게 늦게? 엄마, 미안해요. 정말 너무 늦었죠?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위선과 배은망덕함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숨기고 모른 척했던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유경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다, 철민아. 엄마는 괜찮아.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렸습니다. 철민은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들의 압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경자는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경잔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식당은 동네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개 남짓한 테이블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늘 따뜻한 밥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된장찌개 부탁드려요. 애기야, 학교 끝나고 바로 왔구나. 배고프지? 유경자는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밥을 해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해결하고 갔습니다. 철미는 매일 식당에 나와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손님들이 철민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철민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 유명한 이철민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움이에요. 철민은 그렇게 대답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어머니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유경자와 철민은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철민아, 후회되지 않니? 어느 날 저녁 유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사는 것 말이야. 철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진짜 성공한 건 지금이에요.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공만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엄마는 외면했죠.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유경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은 진짜 마음이 편해요. 엄마랑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도 내 인생인데. 엄마, 밥은 진심이잖아요. 엄마가 평생 진심으로 저를 키워주셨듯이 이제 제가 진심으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철민의 말에 유경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김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찾아와 유경자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면 어김없이 달려와 간식을 얻어먹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할머니가 더 고맙지. 유경자는 아이들을 보며 예전 어린 철민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철민이에게 해주었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박서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그녀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철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박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서진 씨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박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유경자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모자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내일 식당에 올 손님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이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새벽에 시장 가서 신선한 재료 사다가 끓여주자. 두 사람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밖은 차가웠지만 작은 식당 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철민이었습니다.